한국 나이로 39살인 88년생 볼카노프스키. 35살이 넘어가면 무조건 하락세를 걷는다는 경량급 파이터의 저주를 풀어내고 UFC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패더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선수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맥스 할로웨이를 3번이나 잡아내며 조제 알도의 아성에 도전하던 볼카노프스키는 이대로 무난한 장기 집권이 예상됐으나 젊은 피 일리아 토프리아에게 충격적으로 KO를 당하며 볼카노프스키도 결국 세월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는 그런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한번 패더급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한방 KO가 아니라면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니 오늘은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의 경이로운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2016년 13승 1패로 UFC에 입성한 볼카노프스키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스타일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전형적인 복슬러 타입으로 전진으로 시작해서 레슬링으로 끝을 맺던 그는 단단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기술적인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그런 개비기 운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볼카노프스키는 4연승을 질주한 뒤 데런 엘킨스를 만나는데요. 경기 3일 전에 갈비뼈를 다쳤지만 생활고로 인해 출전을 강행한 그는 오른손 사용이 어렵게 되자 포인트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엘킨스전을 기점으로 지금의 스타일을 구축합니다. 직전 경기만 하더라도 그라운드 앤 파운딩이 전부였으나 오버핸드를 날릴 수도 태클을 칠 수도 없었던 그는 앞발과 앞손을 위주로 원거리 견제에 집중하고 대치구도에서 이득을 취한 다음 받아먹기를 반복합니다. 즉 동작 수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지만 효율이 좋다는 걸 실전에서 깨달은 것인데요. 그런 아웃파이팅을 바탕으로 짠물 운영을 선보이면서 6연승을 질주하던 엘킨스를 판정으로 잡아냅니다. 이 승리로 랭킹 10위까지 오르게 된 볼카노프스키는 실력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떨어졌으나 체드 멘데스와의 시합에서 드디어 이름을 알립니다. 쌍둥이 매치라고 불릴 만큼 사이즈와 스타일이 놀랍도록 비슷한 두 선수. 펀치력은 멘데스가, 스피드는 볼카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훅잡이 멘데스가 묵직한 양훅을 선사합니다. 그런 위기에서 살아남아 체력전으로 끌고 가던 볼카노프스키. 지난 시합에서 보여줬던 원거리 견제를 반복하고 욕심을 부리던 멘데스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외줄타기 승부 끝에 간발의 차이로 승리합니다. 그렇게 상위권에서 살아남아 랭킹 4위까지 솟아오른 볼카는 조제 알도와의 시합에서 지금의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카운터의 귀재 알도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던 그는 인앤아웃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포인트를 쌓아가고 위험한 거리가 잡힌다면 클린치로 타개합니다. 또한 공격 이후의 반응을 계산해서 머리를 안전지대로 보내거나 사각을 파고들던 그는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데요. 그런 최적화된 움직임으로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면서 타이밍 태클을 정착시킨 GSP의 등장 이후 다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신체 능력에 의존하거나 특정 영역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움직임으로 최적화를 완성시킨 볼카노프스키는 맥스 할로웨이를 잡아내며 타이틀을 차지한 뒤 도저히 패배가 그려지지 않는 무결점 파이터로 성장합니다. 볼카노프스키의 경기 스타일이 막 엄청 화끈한 타입은 아니어서 실력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는 살짝 떨어졌지만 오르테가와의 명승부로 상당한 팬덤을 얻게 되고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를 상대로 챔피언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안티팬이 단 하나도 없는 호감형 파이터로 등극합니다. 부럽다. 또한 본인의 등장 이후 전체급의 시합 양상이 비슷하게 변할 만큼 트렌드를 주도하던 그는 할로웨이와의 3차전에서 최고점을 찍는데요. 강먹기의 달인 할로웨이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면서 한방 KO가 아니라면 승산이 없다는 걸, 다시 말해 볼카노프스키를 운영으로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하여 UFC 12승 무패, 통산 22연승을 달성한 볼카노프스키는 패더급에 집중한다면 최다 방어를 넘볼 수 있었으나 라이트급으로 올라가서 두 체급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포스트 하빕을 넘어 다게스탄 최고의 선수로 손꼽히는 이슬람 마카체프.
두 선수 모두 마땅한 도전자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슈퍼파이트가 성사된 것입니다. 그럼 마카체프를 상대로도 저력을 발휘하던 볼카노프스키는 스피드, 완력, 테크닉 등 그 어떤 영역에도 밀리지 않는데요. 최대의 시련을 안길 만큼 위험을 보여주지만 우열을 알 수 없는 공방 끝에 반집 차이로 패배합니다. 야, 그렇게 절정의 기량으로 명승부를 연출한 볼카노프스키는 5개월 만에 출전하여 야이르 로드리게스를 잡아냅니다. 이쯤 되면 휴식이 필요해 보였으나 그는 무리한 일정을 강행했으니 경기 11일을 남겨두고 마카체프와의 2차전을 수락한 것입니다. 결국 8개월 동안 3경기를 뛰게 된 볼카노프스키. 그가 아무리 철인이라고 할지라도 몸 상태가 정상일 수는 없었는데요. 1차전에 비해 부실한 근육으로 나타난 그는 위체급 챔피언을 상대로 체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1차전 때 명승부를 보여준 그 볼카노프스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1라운드 KO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KO 패배로 선수 생활에 치명상을 입어버린 그는 4달 만에 출전해서 일리아 토프리아를 만납니다. 어느덧 마의 구간이라 불리는 35살로 경량급 선수로서는 꺾이는 시점을 맞닥뜨린 볼카노프스키. 과거 신흥 강자 맥그리거가 조제 알도를 격파했듯이 시합도 하기 전에 불안한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 정도로 격이 다른 화력으로 파란을 일으키던 토프리아. 스피드라면 최고를 자랑하는 볼카마저 젊은 사자를 당해내지 못하는데요. 펜스에 몰린 순간 천둥 같은 라이트가 떨어지면서 타이틀 방어전이 5차에서 마감됩니다. 그리하여 두 체급 챔피언은 고사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긴 볼카노프스키는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릴 만큼 처음으로 휴식기를 가집니다. 요리 연구에 집중하거나 중압감을 내려놓는 태도를 보여주는 등 이미 최고점을 찍은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격투기와 거리를 두고 힐링에 집중한 볼카노프스키. 자연스럽게 팬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던 이때 새로운 챔피언 토프리아가 할로웨이를 격파, 무정 맷집 할로웨이를 KO로 박살내면서 알렉스 페레이라와 함께 UFC 최고의 스타로 등극합니다. 그런 토프리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입지가 좁아지던 볼카노프스키. 이대로 은퇴 수순을 밟는 듯 싶었으나 마지막 기회가 오는데요. 마카체프를 겨냥하던 토프리아가 라이트급으로 올라가면서 공석유된 패더급 타이틀을 걸고 디에고 로페즈와 격돌합니다. 그리하여 1년 2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5연승을 질주 중인 로페즈와 싸우게 된 볼카는 두 수는 앞서가는 운영으로 능수능란하게 요리합니다. 위아래를 흔드는 페인트에 타이밍이 끊기는 로페즈. 수싸움을 받아주면 견제타가, 들어가면 카운터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체력을 안배하며 파워샷 기회를 도모하지만 사각을 선점하며 위험한 거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자 작전을 바꿔 난전으로 풀어보는 로페즈. 몇 차례 위험한 장면이 등장하지만 스텝으로 모면하고 전성기 시절의 테크닉을 똑같이 구사하면서 MMA 도사 같은 운영 끝에 판정으로 승리합니다. 그렇게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차 방어보다 어렵다는 다회 챔피언에 등극한 볼카노프스키는 은퇴가 임박한 게 사실이지만 챔피언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당분간은 타이틀 방어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모프사르 예블로예프와 르론 머피 등 떠오르는 젊은 피에게 언제라도 타이틀을 뺏길 수 있는 볼카노프스키. 둘 중 누구와 붙더라도 험난한 시합이 예상됐으나 자신에게 패배 이후 재앙 실바를 꺾어낸 로페즈에게 다시 한번 타이틀샷이 주어집니다. 그런 매치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볼카노프스키는 UFC 측에서 로페즈를 스타로 만들려는 의도로 명분 없는 2차전이 성사됐으며 원래는 르론 머피전을 준비했지만 갑자기 상대가 바뀌었다고 밝히며 2차전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밝힙니다. Facing Diego Lopez for the second time now, and many fighters claim that rematches are the most difficult type of fight to prepare for. And since you have a bit of experience with rematches,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Yeah, no, it just depends how it is. It's just it depends on your opponent as well. A fight with someone you haven't fought, there's a good chance they're going to do what they usually do. But if you've already fought them, most of the time they're probably going to try and change something. But in this case, I don't know how much Lopez will want to change. He's obviously a very dangerous fighter.
So he'd probably just be like, I don't need to change much. I just need to, try and finish the fight and really come aggressively and try and find the shot that he needs to find. I think I'm expecting that from him, but I just won't be there for him to get it. 마찬가지로 본인조차 놀랐다는 로페즈는 타이틀샷이 발표되자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본인은 매치메이커가 아니고 회사가 기회를 주면 수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를 걷어찰 수 없는 본인의 상황을 이해해달라며 팬들을 달랬습니다. 자, 그럼 두 선수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강강강 리듬이 핵심인 로페즈가 수싸움을 시도합니다. 전략을 체크하며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볼카노프스키. 치고받는 구도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로페즈가 이번 경기에선 받아먹기에 집중합니다. 이런 대치 구도가 잡힐 경우 져본 적이 없는 볼카노프스키. 이 같은 양상이 계속된다면 반가운 건 본인인데요. 소강 상태가 지속되자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모션으로 판정단에게 어필합니다. 즉 라운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포인트 타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거리 견제에 도같은 챔피언이 위아래를 섞어줍니다. 똑같이 견제를 넣어보지만 모조리 막히는 로페즈. 카프킥은 킥체크에 걸려버리고 잽에 반응하는 카운터는 허공을 가릅니다. 결국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필요한 로페즈. 맞을 건 맞더라도 난타전을 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쉬프팅과 인앤아웃에 손해가 누적되지만 컨셉을 알 수 없는 로페즈가 기어를 올리지 않습니다. 3라운드 시작합니다. 드디어 전진 러쉬를 꺼내보지만 커버링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작전 변경을 감지하고 태클을 깔아주는 볼카. 리드 훅이 들어가면서 깜짝 다운을 얻어내지만 커버링에 걸치면서 KO로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가장 좋아하는 구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볼카노프스키는 로페즈와의 2차전은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최소한의 리스크로 점수를 획득하던 그는 강한 공격도 섞어주며 라운드를 가져가고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작으로 빈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격에 맞지 않는 스타일을 끝까지 고집하던 로페즈는 킥체크에 걸리면서 발 부상을 당하는 등 안정성을 추구하다가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도전자라고 하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거의 모든 라운드를 밀린 끝에 판정으로 패배합니다. 주요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볼카노프스키의 MMA 이해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 스윙이 빗나갔지만 뒷발을 옮긴 다음 로우킥으로 연결했고 킥을 회수하는 힘으로 체크훅을 휘두르자 앞손 더블로 쫓아가던 로페즈가 카운터에 걸렸습니다. 즉 라이트가 빗나가는 순간 위험에 노출됐지만 그 와중에도 과감하게 로우킥을 섞었으며 반격을 예상하고 사선으로 옮김과 동시에 체크훅을 꽂았는데요. 이처럼 모든 걸 대비하는 동작들이 무한대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점수 쟁탈전을 걸었다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이에 밀리던 로페즈가 정면 승부를 택했으나 어지간한 공격으로는 방어벽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잽에는 캐치앤카운터를 머리를 원래 위치로 돌린 다음 커버링으로 막아냈고 머리를 이동하는 힘으로 라이트를 꽂음으로써 상대의 오른손에서 멀어짐과 동시에 펀치력을 높였습니다. 즉 볼카의 입장에선 정면 승부를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준 것이지만 그럼에도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난타전을 택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컨셉을 잡고 나온 로페즈는 상대가 들어와 주기를 기다렸고 5라운드에 들어서야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만 37살의 나이로 타이틀을 지켜낸 볼카노프스키는 어깨 부상으로 경기 취소까지 고려했지만 챔피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출전했다며 앞으로도 타이틀 방어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타이틀 도전자는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인 패더급 랭킹 1위 모프사르 예블로예프와 랭킹 3위 르론 머피의 승자로 확정됐으며 두 선수 모두 브롤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볼카노프스키와 붙게 되면 그를 레슬링으로 묶어두지 않는 이상 승산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운영과 기술력이 극한에 다다른 볼카노프스키는 1, 2승만 추가한다면 조제 알도의 커리어를 넘어설 것 같은데요. 과연 볼카노프스키의 한계는 무엇일지 그의 위대한 발걸음에 주목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